대전여상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 프로그래밍 교과 가르치는 이상식 선생님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또 요즘에 조용하다가 또 서울에서 이태원 사건도 있었고 해서 또 지금 좀 소란스러운데 여러분도 각자 가정 내에서 방역 잘하면서 몸 관리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연산자 부분 들어갈 거고요. 교과서 84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84페이지겠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근데 우리 뭐 배웠었죠? 그쵸? 입력 함수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scanf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변수에다가 원하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연산자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쵸? 대표적인 연산자가 뭐가 있을까요? 그쵸? 뭐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연산자들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 언어에서 알고 있는 다양한 연산자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같이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연산, 비교, 논리 등의 여러 종류의 연산자의 의미를 알고 프로그래밍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한 3차 시 정도로 해서 연산자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우선은 연산자는요, 시연어로 공부할 때 가장 기초적인 거라도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간고사, 우리 2학년 프로그래밍 중간고사 범위가 페이지 95페이지까지예요. 연산자까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 시험에도 출제되고 많이도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집에서 가정 내 학습도 많이 힘들겠지만 열심히 그래도 우리 미래를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연산자를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틀리기 쉬운 사칙 연산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지금 정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선생님들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줄게요. 혹시 이런 친구들이 있을까? 6 빼기 1이니까 5고 곱하기 0이니까 0이고 더하기 2 더했고 그 다음 나누기 2니까 답은 1이야 라고 하는 친구들 혹시 있을까요? 선생님 일부러 안 적었어요. 정답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정답은요, 우선은 우리 기억나죠? 곱하기 그 다음에 나누기가 연산순위에서 우선순위로 계산된다는 거 알죠? 그 다음에는 뭐죠? 뭐 더하기 빼기가 그 순서겠죠? 그 다음 우선은 지금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죠? 여기 정답 얼마죠? 0이고 그 다음에 또 나누기 있네요. 이거 정답 얼마죠? 1이죠. 그러면 6 빼기 0 더하기 1이니까 정답은 얼마예요? 7이에요. 아까 전에는 분명 뭐 1이라는 정답이 나왔었지만 지금 7이라고 정답을 했었죠. 우리는 사칙 연산에도 약속을 한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사칙 연산이, 그러니까 한 수식에 여러 가지 연산자가 있었을 때 이러한 순위를 우선순위를 적어서 이러한 기호들 연산자들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계산하자라고 미리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야 같은 문제라도 틀리지를 않겠죠. 그래서 약속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오늘 알아볼 거예요. 그럼 이거를 잘 이해했으면 다음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요거 선생님 또 찾아봤는데 10명 중 9명이 틀리는 문제래요. 92%가 틀리는 문제라는데 선생님 한번 또 시간 줘볼게요. 한번 풀어볼까요? 충분히 시간 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잘했으면 일시정지를 했을 텐데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은 뭐부터 한다고 했었죠? 그쵸? 나누기 곱하기가 제일 먼저죠. 곱하기 나누기가 먼저 계산해 봅시다. 여기 정답 얼마였죠? 1이고 요거 얼마예요? 49예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더해요. 빼고 7. 이렇게 하면 답이 얼마일까요? 여기가 8. 여기가 얼마죠? 42. 더하면 얼마죠? 50. 그래서 요 문제의 정답은 얼마다? 50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여러 수식에 여러 가지 연산자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요 연산자가 제일 우선순위야 라고 약속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거대로 계산을 해야지만 어떤 수식을 주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통일하게 맞출 수 있겠죠. 그러한 의미로 오늘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한번 이거 볼게요. 연산자 우선 여기 미션이라는 부분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이 단원을 학습하면서 해결해 보자. 정기예금으로 은행에 맡긴 원금이 만기가 되었을 때 원리합계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고자 한다. 이때 입력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예금액, 원금이죠. 예치할 예금액을 입력하고 이유를 입력하고 기간을 입력합니다. 예금한 기간을 연 단위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원금 이율 기간을 입력했을 때 원리합계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말이 어렵죠? 그리고 선생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오늘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근데 우리는 다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쉽게 어려움 없을 거예요. 우선 근데 프로그램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봤었을 때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게 뭐죠? 그쵸? 이렇게를 먼저 계산하고 나서 더하기 원금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원리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곱하기부터 해야지만 이렇게 원리 합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우선순위 방금 전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그거에 되었고요. 선생님이 한번 소스 코드는 직접 한번 짜봤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한술 미션, 연산자 미션. 코드 한번 같이 설명해 보면 여기 보게 되면 정수형으로서 원이랑 그 다음에 이어 이거를 이어를 놨었고요. 그 다음에 플롯 이제 실수형으로서 레이트라는 애랑 원합 이제 원리 합계를 구하는 애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말해서 printf 뭐 한대요? 이렇게 써줄 수가 있네요. printf 원리 합계 달리법을 구하기라고 나왔고 그다음 그 밑에 원금을 입력하시오 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에 입력하는 값을 원이라는 변수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율을 입력하시오 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율은 우리가 rate라는 변수에 저장을 할 거고요. 실수형을 받아야겠죠. 그 다음에 기간을 입력하시오 라고 선생님 출력을 하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간 연을 이어라는 변수에 집어넣을 거고요. 아까 전에 말했던 여기 뭐가 우선순위라고 했죠? 그쵸? 곱하기가 우선순위였죠. 더하기보다. 그래서 원 곱하기 레이트 곱하기 이어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원을 더하고 그것들을 어디다 집어넣는다? 원합이라는 변수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마지막에 뭐를 출력하겠대요? 원합을 출력하면 얼마가 나올 것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 여기 보니까 F는 그냥 F인데 왜 하필 점이 붙었어요? 라고 하는 거는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소수점을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점 F면 소수점 없이 나 그냥 정수형으로만 표시할래 라는 거고요. 만약에 1F면 소수점 하나까지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한다 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거 같이 한번 프로그램 돌려볼까요? 어디가 잘못됐죠? 추가 잠시만요. 여기 아까 선생님 잘못 쓴 게 있었죠? 이 부분 돌려볼게요. 원금을 입력하시오. 선생님 일십, 백, 천, 만, 10만, 100만 원. 이율은 요즘에 대략 한 2%라고 해볼까요? 0.02%였을 때 몇 년을 넣어볼까요? 3년을 한번 넣어볼게요. 원리합계는 달리법을 구해서 10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6만 원이라는 이자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었었다?
아이고. 어떻게 구했죠? 그쵸. 여기 우선순위 먼저 계산하고 나서 원으로 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원합으로 해서 그 변수를 표현하니까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미션 한번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다 배웠던 것들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프로그램을 짜보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처럼 연산자는 교과서 85페이지입니다. 연산자는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자. 연산이란 식이 나타내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컴퓨터는 수식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연산자를 처리한다. 시언어에서 수식은 연산자와 피연산자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연산자는 우리가 생각하다시피 사칙 연산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배울 할당, 증감, 조건, 논리 연산자 등등이 있어요. 오늘 이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피연산자에는 뭐가 있을까요? 상수나 변수가 이제 대표적인 피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수식. 프로그래밍 작업을 할 때 수학적 계산을 위한 문장을 수식이라고 한다. 연산자란 플러스와 마이너스와 같은 기호를 말하며 피연산자는 상수와 변수가 올 수 있다. 대표적인 상수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있죠, 숫자? 1, 2, 3 이런 숫자가 있을 수가 있고, 변수는 전 시간에 배웠던 피언어에서 사용하는 변수가 대표적인 피연산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언어에서는 우리가 흔히 사칙 연산에서 사용하는 산술 연산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산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연산자에는 연산에 참여하는 변수와 상수 등이 올 수가 있다. 오늘은 이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여기 문장을 보게 되면 사칙 연산 외에도 다른 연산자가 있을까? 라고 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크기도 비교하고 논리의 연산을 하고 비트 연산도 가능한 연산자 등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연산자 대표적인 게 나왔어요. 지금 선생님 여기 표에 있는 것들 다 잘 봐주세요. 대표적인 연산자들이에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세세하게 나올 거지만 크게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산술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요 기호 뭐라고 했었죠? 우리 많이 배웠었는데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입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어떤 수를 나누고 나서 남은 나머지들 있죠?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입니다. 할당 연산자는 등호를 쓰고 있습니다. 이코르. 그래서 할당 연산자는 어떤 거냐면 왼쪽에 그러니까 우리 계속 배웠던 거죠. 왼쪽에 피연산자의 오른쪽 값을 할당한 연산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는 2다라고 했었을 때 2라는 피연산자를 A라는 변수에 넣는다, 대입한다, 할당한다. 그러한 의미로 봐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증감 연산자. 변수값을 증감하기 위한 연산자로서 연산자에서는 중요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뿔뿔, 마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더하는 것 같긴 해요. 마이너스 빼는 것 같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일식 증가, 일식 감소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언어에서는 일식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일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감 연산자를 이용해 가지고 일식 증가하는 요소들이랑 일식 감소하는 요소들을 만들어 줍니다. 일식 증가하고 일식 감소한다라는 거. 관계 연산자. 우리 예전에 비교 크거나 작다 그런 거 배운 적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A는 B보다 작다. 그다음 이렇게 이러한 의미죠. 그다음 이건 크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같다. 이건 같다예요. 는 두 개가 있죠. 하나만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할당 연산자라고 했었죠. 등호가 두 개 있다라는 건 같다. 그러면 이 느낌표가 있고 등호가 있으면 이건 뭘까요? 얘는 같지 않다입니다. 얘는 뭐라고요? 같다.
이해가 잘 됐나요? 등호 하나가 있을 때는 할당 연산자, 등호가 2개 있으면 같다, 관계 연산자겠죠? 그 다음에 느낌표랑 등호가 있으면 같지 않다라는 말. 그 다음에 조건 연산자, 어떠한 조건이 있었을 때, 뭐 대표적인 예로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 엑셀에서 if 함수 기억나나요? if 조건식 콤마 참 콤마 거짓 그랬었을 때 어떠한 조건식이 있었을 때 그 조건이 참이면 문장 1로, 거짓이면 문장 2로 가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어떻게 쓰냐면 조건식이고 물음표 쓴 다음에 문장 1, 그 다음에 요거 콜론, 그 다음에 문장 2, 그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해서 조건 연산자를 만들 수가 있겠고요. 논리 연산자는 우리 커밋 시간에도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논리곱, 논리합, 논리 부정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런 논리 연산자도 있고, 비트 연산자는 비트 단위의 연산자를 표현할 때 쓰게 되는 거예요. 비트 0, 1, 11, 10, 11 이런 것들의 연산을 쓸 때 하는 게 비트 연산자고요. 시프트 연산자는 비트에서 몇 가지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몇 칸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연산자로 공부를 했었을 때 지금 앞에 나온 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뒷부분에 있는 표는 사실 중요도는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개별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반적인 연산자의 우선순위 원칙, 이걸 왜 배울까요? 우리 방금 연산자의 종류는 굉장히 많았었죠? 있었었죠? 산술, 할당, 증감, 관계, 조건, 논리, 비트, 시프트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었는데 그러한 것들의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줬었어야 했어요. 왜 정해줬어야 될까요? 그쵸?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여러 가지 한 수식에 여러 가지 연산자가 있었을 때 모두 그 값을 통일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선생님이 그 동기부여 시간에 말했던 그 숫자 사칙연산에도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가 우선순위인 것처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하는 것처럼 시 언어에서도 여러 가지 연산자를 한 수식에 있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우선순위 원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괄호 안의 내용이 우선 처리된다. 괄호가 있는 것들이 가장 센 거예요. 괄호는 우선순위에서 처리된다. 이건 수학적 요소랑 똑같은 거예요. 각 연산자의 상대적인 우선순위에 의해 처리된다. 조건 연산자는 산술 연산자보다 나중에 계산한다.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 결합성에 의해 처리한다. 이 결합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결합성에 대해서. 결합성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동일해요. 같은 우선순위가 있었을 때 또 거기 안에서도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처리를 한다라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던가 그런 것들이 결합성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다. 결합성은 언제 나온다고요?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에 사용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뒤에 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교과서 몇 페이지죠? 86페이지죠. 연산자의 우선순위와 결합성. 이쪽 우선순위가 표만 잘 이해해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외우는 거는 아닙니다. 선생님도 이거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라고 하면 몰라요. 다시 이런 건 알죠. 산술 연산자는 뭐고, 관계 연산자는 뭐고, 비트 연산자, 논리 연산자들이 뭔지는 아는데 이 표 전체를 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선생님 언제 다 외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괜히 힘들어하지 말겠고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 표만 이해해주면 돼요. 어떻게 보는 건지. 우선은 이 표가 있었을 때 여기 보게 되면 높음, 낮음.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거고요. 이쪽에 있는 게 우선순위가 가장 낮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게 뭐예요? 그래요? 괄호예요. 괄호. 그 다음에 단항 연산자. 그 다음에 산술 연산자.
시프트, 관계, 비트, 논리, 조건, 할당 이 순으로 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이해됐나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 연산자를 배우고 있는데 이러한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결합성. 아까 결합성은 언제 따진다고 했었죠? 같은 우선순위가 동등할 때. 우선순위가 동등할 때 이제 따지는 거라고 했었죠? 그럼 우선순위가 동등할 때 괄호나 배열 같은 경우에는 좌쪽에서부터 우쪽으로 해서 이제 처리를 합니다. 연산자를. 이해가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이항 연산자라고 나와 있는 부분도 있죠? 여기도 우선순위가 뭐 산술 연산자가 다 같았을 때 같은 선상에 같은 수식에 산술 연산자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내용이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측에서 하는 것들이 뭐가 있나? 여기 보게 되면 조건이랑 할당 연산자라고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 처리를 할 때 같은 조건이 있었을 때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내용을 처리하는 겁니다.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내용을 처리합니다. 선생님 근데 여기는 왜 없어요? 라고 하게 되면요. 지금 여기 단항 연산자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은 좌에서 우로 가고요. 어떤 것들은 우에서 좌로 가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는 자세히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표를 지금 선생님이 뭐 말했다시피 외우진 않고 오늘 우리 학습 목표였었던 연산자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선순위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선순위는 뭐다? 한 수식에서 여러 연산자가 있었을 때 모두 어떠한 곳에서든 계산을 했을 때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합성은 뭐다? 같은 우선순위였었을 때 연산 방법을 좌측에서 우측부터 하냐,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 방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표를 외우지 않고 여러분들이 선생님 설명대로 나중에 봤었을 때 이해해 줬으면 이번 시간은 방금 배웠던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수식의 값을 계산하여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은 헤더 파일을 불러왔고요. 두 번째 행에는 이제 프로그램의 메인 함수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result라는 변수를 어떤 형태로 정수형으로 만들겠다. 자료형은 정수형으로 int를 썼네요. 그리고 나서 수식을 적었어요. 그리고 뭐 한대요? 출력하겠대요. 어떠한 값을 출력하겠대요? result라는 변수의 값을 출력하겠고 그 다음에 종료를 하겠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배웠던 이 사칙 연산에 대해서 과연 값이 얼마 나와야 되는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값이 얼마 나올까요? 설마 이렇게 한 친구들이 있을까? 7 곱하기 5는 35 이렇게 해서 한 친구들 없겠죠? 이거 아까 전에 설명했다시피 어느 게 우선순위가 높죠? 그렇죠. 곱하기가 높죠. 그래서 15 더하기 4니까 얼마가 나와요? 19가 나오겠죠? 그래서 실행 결과 19가 나오겠고 우리는 한번 실행 파일을 직접 한번 돌려볼게요. 이 부분은 지우고 나머지는 다 똑같죠? 11 돌리게 되면 답은 19가 나와요.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 괄호를 쓰게 되면 이 괄호의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게 더 우선순위가 높다고 했었죠? 괄호가 높다고 했었죠? 그럼 얘는 값이 얼마일까요? 7 곱하기 5니까 35가 나오겠죠? 과연 나오나 봅시다. 35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려움 없이 이 사칙 연산 우선순위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습니다.